코미 전 FBI 국장이 8일 열린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풀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과 충성 맹세 강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늦어도 내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10년 비자 사기라고 불리는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자 뉴욕시가 직접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전철 역내 납성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취업 비자를 남용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나와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8일 열린 상원 정보위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 청문회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제기해온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의 한마디에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극적인 긴장감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코미는 트럼프 정부는 나와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지난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국장의 만찬에서 충성 맹세를 압박했다거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는 나와 FBI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에 대한 수사 중단을 압박하긴 했지만 러시아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플린에 대한 수사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시를 받았다는 답변 대신에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과 충성 맹세 강요 압박을 받았다고 한 코미 전 FBI 국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카소위츠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코미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코미에게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본인이 전면에 나선 본격적인 진실게임 형태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이렇듯 상반됩니다. 오늘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에 대해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전화로 연결해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전개될지 등에 대해 전해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청문회에서의 코미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들었습니다. 다들 눈치챘겠지만은 이 코미 국장의 아주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질 정도로 아주 그 근거 있게 대통령을 만나서 그러한 압력을 받은 다음에 자기 차에 와가지고 이메일을 써서 친구에게 보낸 그 이메일 법무부 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보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는 과연 이번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가 불러올 워싱턴 전가의 파급 여파일 것입니다. 향후 워싱턴 전가의 전개에 대해 의견 들었습니다. 사실 탄핵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이 걸리고
아주 꼼꼼하게 근거를 취급하고 과연 대통령이 권한 남용이냐 그러한 표현이 권한을 가지고 사법 방해가 됐냐라는 거를 갑론을박 굉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트럼프 권력의 흠집을 내면서 내년도 중간 선거에 일단은 하원이라도 다수당으로 만든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탄핵 결의안을 내고 바로 탄핵 몰이로 가자라는 이런 부분에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보면은 이번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확정되면 뉴욕 한인회는 주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주정부로부터 이민사 박물관 건립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25만 달러입니다.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뉴욕 한인회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확정되면 뉴욕 한인회가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우리 한인회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그란트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참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해당 기금을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총 150만 달러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로 뉴욕 한인 이민사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 추진됩니다. 박물관 공사라든지 또 아이템들 우리들이 앞으로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는데 이게 그란트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소장할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한인회는 1세들의 유품이나 사진 등 이민 역사와 발자취를 이어갈 수 있는 이민 역사가 담긴 물품을 기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같은 날 오후 5시 제57주년 한인회 창립 기념일 행사도 갖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10년 비자 사기라고 불리는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늘자 뉴욕시가 직접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10년 비자 사기라 불리는 해당 사기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이민 관련 업자와 변호사까지 가담한 10년 비자 사기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손쉽게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입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최근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불체자를 타깃으로 이 같은 10년 비자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전화 311로 하면 됩니다. 한편 해당 사기 행위는 추방 재판 중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추방 취소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10년 이상 불법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추방 취소 제도는 해당되는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방법원에 추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전철의 성범죄가 지난 3년 동안 무려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앤 사비노 뉴욕주 상원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철 내 성범죄는 지난해 941건으로 2015년 738건보다 203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 620건과 비교해보면 무려 321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사비노 의원은 성범죄도 중범죄로 다뤄야 성범죄가 근절된다며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내 납성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번 전철 고가 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페인트에는 무려 연방 기준치의 44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7번 전철 고가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페인트 납성분 등
뉴욕시 전철역 내 납성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상원은 지난 5일 이른바 뉴욕시 전철역 내 납성분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호세 페랄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MTA가 납페인트가 칠해진 전철역 시설물에 대한 납성분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납페인트 제거 방안과 이에 따른 예상 비용 등도 담기며 조사 내용은 내년 3월 1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법안은 퀸즈 48가부터 103가에 이르는 7번 전철 고가선로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지나는 행인들의 납중독 위험이 제기된 후 추진됐습니다. 한편 페인트공 노조 DC9 인터내셔널은 주민 요청에 따라 7번 전철 고가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납페인트 성분을 조사했고 그 결과 해당 가루 샘플에서 22만 4천 ppm의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납성분은 연방 허용치의 4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취업비자를 남용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노동 현장에서의 현장 실사 등 취업비자 규정 위반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취업비자 사기와 오남용은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형사범죄연구소는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인구 변화와 폭력범죄 발생 변화 추이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이민자가 늘면 오히려 폭력범죄는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는 1980년대 이후 이민자 인구 증가가 급격히 발생했는데 이처럼 이민자가 늘자 폭력범죄 발생은 뚝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폭력범죄 발생률은 백인 주민이 다수였던 1980년에 비해 무려 72%가 급감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으로 인한 청소년 체포는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기간 살인사건 연루 체포는 아시아계가 93% 줄었고 라틴계와 흑인도 각각 91%와 8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신청 접수는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21일 마감합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은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학생들에게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입니다. 수혜 기준은 가족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며 1년에 30학점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욕주 경찰이 과속 차량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기간은 어제부터 시작해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기간을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주간으로 정했다며 이 기간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과속 이외에도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등도 포함됩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커트 계열 탄도 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8일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24마일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지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에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로도 풀이됩니다. 이 밖에 미북 관계,
남북 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하와이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법률을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발표 이후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협약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하와이주는 이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 중 탄소 억제에 관한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하와이주의 파리 기후협약 이행 관련 법률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지난 6일부터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라고 불렸던 그는 성범죄자로 전락해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관련 재판이 지난 6일부터 필라델피아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79세인 코스비는 지난 2004년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저택에서 올해 44세 여성 안드레아 콘스탄트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적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드레아는 지난 화요일 최초로 법정에 출석,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드레아는 배심원단을 향해 코스비는 자신에게 푸른 색깔의 알약 3개를 복용토록 하고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고 난 후 손과 다리를 쓸 수가 없었다며 몸이 얼어붙어 마비된 것 같았다. 코스비의 폭행은 계속됐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4세인 그녀는 사건 당시 플로리다주 템플 대학의 농구팀에서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앤드레아의 어머니 지안나도 법정에 나와 딸이 성폭행을 당한 후 몇 달 동안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다며 하지만 1년 동안 성폭행 당한 사실을 감추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 국민 아빠라고 불렸던 TV스타 코스비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까지 감옥살이 해야 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맨해튼에서 8살짜리 소녀를 성추행한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토요일 오후 7시 30분경 로이스트 사이드의 블룸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건물의 안뜰에서 놀고 있던 소녀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말을 걸며 소녀의 몸을 더듬다가 반항하자 도망쳤습니다. 20살에서 30세로 보이는 이 용의자는 파란색 야구모자와 선글라스, 손목시계, 흰색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과 2명의 어린이가 수요일 퀸즈 버스 정류장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12시 30분경 웨이브 크레스트의 빛이 32번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찌 승용차가 인도로 뛰어넘고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1살이 된 여성, 8개월, 3살 된 아이가 모두 다쳤습니다. 3명 모두 롱아일랜드 유대인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은 위독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야구 경기 관람 후 집으로 가면서 출전팀의 스코어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학생들에게 총을 겨눈 사실이 밝혀져 과잉 총기 사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22살의 커티스 잭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오후 친구들과 야구를 구경하고 집으로 가면서 출전팀의 게임 스코어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포트 리치몬드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복 차림의 2명의 남자가 총을 겨누며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잭슨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총을 겨누며 바닥에 앉으라고 외쳤고 외칠 때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남자들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잭슨은 당시의 상황을 핸드폰 비디오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비디오는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누워있는 청년들에게 총을 겨누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지난 수요일 밤 14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본 한 여성은 경찰이 비정상적이다. 나는 누구보다 경찰을 두려워한다며 경찰관들은 수십 년 동안 과잉 단속으로 소수 민족들을 괴롭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시의 택시 왕으로 알려진 진 프리드먼이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 프라이드먼은 오랫동안 800개의 택시 메달을 소유한 택시업계의 거물입니다. 그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선거 캠페인 때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수요일에 500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그는 5건의 B급 중죄 혐의에 직면해 있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승객이 옐로우캡을 타면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추가 요금 1,000만 건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미 공군과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8월 펠컨 9 로켓에 공군의 정찰 위성인 X-37B 스페이스 플레인을 탑재해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4억 3,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7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이번 주말 추첨에는 당첨금이 4억 3,50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중고품 거래장터에서 13달러를 주고 산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품으로 밝혀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반지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소더비 보석 경매에서 무려 84만 7,600달러에 팔렸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한국예금보험공사 출장단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의 이정섭 국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의 금융조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파견돼서 2년째 예금보험공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네, 뉴욕에 방문하신 목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시행 중인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도를 지금 동포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그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한국은 동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MF와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금융기관이 부실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진, 대주주 등의 그 경영에 책임을 졌던 사람들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채무자들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서 그 바람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은닉한 재산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서 해외에 있는 은닉 재산에 대한 동포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고 절차는요. 여기 그 예금보험공사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그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용이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 보면 뭐 정확하게 네네,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이 네. 있겠네요. 그 해외 은닉 재산 환수율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죠. 이렇게 직접 방문하신 거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산 조사 방식 또 해외 탐정 등을 고용해서 해외에 은닉된 재산들을
많이 찾아왔는데 최근에 여러 사례 등을 보면서 해외에 제보를 받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해외에 직접 알리러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신고 포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포상금 말씀하시니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5억 원이 포상금의 한도였는데요. 지금은 20억 원까지 상향했기 때문에 네. 뭐 미국 돈으로 200만 불 가까운 돈이라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럼 직접 이렇게 출장을 나오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어떻게 기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 세계 은닉 재산 중에 한 75% 정도가 미국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미국에 신고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9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환수하고 제보자에게 5억 4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알리면 동포사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직접 와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어떻게 이제 그 총영사관에서 어떻게 좀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총영사관은 현지 동포들에게 알리는 데 좀 도움을 주셨던 거고요. 총영사관에 신고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한국에 직접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용이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해외 은닉 재산 한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나요? 은닉 재산은 말대로 은닉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전체 네네. 규모를 추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해외에서는 전혀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고를 통해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목표하신 액수가 좀 있으신가요? 목표 액수라는 것은 뭐 저희는 그 은닉 재산을 다 찾을 네네. 때까지이기 때문에 네네. 네, 목표 액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그렇군요. 그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 네. 이러신 분들 중에서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 또 해당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자진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형사처벌 때문에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면 자신의 처벌이 좀 감면되거나 할 걸 기대해서 자진 신고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건 본인의 재산을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동포사회에서 이 제도를 알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본인이 제보하신 분의 신원이 드러날까 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원 보정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제보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뭐 아시는 정도까지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또 제보자한테 다시 확인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것이 신고 대상이 되는 은닉 재산인가 그것 자체도 또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자체를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간단한 사실이라도 신고를 해서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뉴욕에는 언제까지 계시나요? 뉴욕에는 뭐 이번 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 본부의 이정섭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늘도 맑고 쾌청한 날이었습니다. 최고 73도지만 체감 기온은 80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기온 54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큽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최고 82도까지 오르는데요. 낮 사이 곳곳에 소나기 소식 보이지만 날은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87도까지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비구름이 다소 껴 오후 사이 소나기 소식 곳곳에 보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정점을 찍습니다. 기온이 93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다음 주도 날은 맑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날이 무더워질 것 같습니다. 수분 보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